진로 적성에 적합한 고교 선택과 고교 학점제 이해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오인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시 진로진학 상담교사이시고요. 진로와 직업 교과서 그리고 고교 학점제 진로 설계 외에 다수의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외국어고 전형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 진로연수 강사로서 맹활약하셨고요. 현재 진로진학 미래연구소 소장님으로 진로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그 연구소장이라는 말이 아직 좀 낯설어서요. 네, 아직 9월 1일 날 정년 퇴임했습니다. 퇴임을 하고 개인 연구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필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좀 뭐 프로그램 개발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교직생활 30년 넘게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처음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사립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6년 해서 특성화에서 대학 가는 쪽을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사립 특채로 시험 봐서 공립으로 들어와가지고 직업진로 쪽에서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포스터 만들고 책자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해서 하고, 자사고 전형위원도 2번 갔다 왔고 외고 전형위원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뭐 과고는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저도 여기 2018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여기 나와서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위에 있는 학교들도 뭐 여기 뭐 앞에도 뭐 명일, 고덕 뭐 지금 다 나가봤으니까 이 주위 학교들 어떤 성향이 있는지는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부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예요. 얘는 선택을 참 잘하는 애입니다. 우리 지금 자녀분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선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을, 아빠의 인생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인생으로 선택할 것이냐는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또 또 부탁을 해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1시간을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 고교학점제 중심으로 해서 한번 또 부모님 했던 거를 갖다 하고, 자녀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핸드폰으로 한번 할 수 있게 한번 시간을 1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이 아마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자, 두 가지 문제인데요. 요거는 사전 질의 내용을 받았어요. 워낙 말씀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와서 저하고 그냥 얘기하면은 전체를 전달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해결이 될 거예요. 강의하다가 보면.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블로그에 있는데, 제가 그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제 블로그에 대한 거, 이제 우리 뭐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제가 가능한 한 QR코드로 했습니다. 근데 혹시 자사고 외국 국제고 하시는 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를 가입하셔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학교 알림의 학교 특색 사업을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보시고 들어가고, 학교 알림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인근 학교의 학생들, 그러니까 학교의 수준, 그 다음에 시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잖아요. 학교 알림이 다 나와 있어요. 학교 알림에 평가 계획 나와 있죠. 거기에 표준 편차 보시면요,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그 학교 상위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거기서 보시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략 설명의 자료 있고요. 제 이름이 오인입니다. 그래서 오인쌤 하면 PC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 진로진학 정보라는 거를 꼭 다운을 받으셔서 보시면 좋고, 밑에 고등학교 입시 자료들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엑셀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애들 제일 중요한 게 적성 검사하는 거예요. 진로 적성 검사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아니 1년에 2번 이상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헷갈리시죠? 네, 봉사활동을 써먹는 학교가 두 학교가 있어요. 예술계 고등학교하고 체육계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는 봉사활동 점수가 가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만점으로 처리를 해요. 그렇지만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인성 부분에 봉사활동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시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예술체육계는 시수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자사고용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기서 이제 인성 부분을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시 고교정보 하이포인데 여기에 고등학교 정보 이 인근 학교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1학기 정보들 다 나오니까 요거 보시면 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많은 학교를 갖다가 전부할 수 없고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 진학률이라든가 학급당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진학 설명에 있고요. 자,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여기서는 가기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학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육청별 상담 자료는 지금 오늘 나누는 유인물입니다. 유인물인데 지금 거기 있는 데이터는 진학률이나 데이터는 사실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줬어요, 학교에서. 제가 겨울방학 때쯤에 되면 또 다시 또 작업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올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수시로 와서 제 블로그 와서 뭐 이유 추가하셔도 좋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훨씬 더 자료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사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 찍는 수고롭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강해중학교에 관계되는 것만 빼고 이거는 전체 공통적인 것만입니다. 그래서 후기고등학교 외고 국제관 학생은 28분 27초부터 31분까지만 보면 돼요. 3분만. 네,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이제 더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각 유형마다 제가 서초동에 있는 자이아파트에 있는 학교를 제가 강의를 나갔는데 거기에는 전교생 중에 특성화 가는 학생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안 했더니 욕 많이 먹었어요. 왜 안 하냐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들으셔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보세요. 무슨 얘기 하시면 이제 나가시면서 하는 말이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도대체 무슨 얘기 했는지를 모르겠어. 첫 번째 빨라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갈등이 생기실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고 자사고이고 여기 우리 배재고등학교 엄청 많이 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31명 작년에 갔습니다. 자기소개서 배재사항 꼭 보고 가세요. 이거 안 봐가서 떨어진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 가면은 이해가 선덕고등학교가 좀 저쪽에서 북쪽에서 괜찮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4명이 봤는데 1명만 붙었대요. 근데 1명은 추첨 떨어졌으니까 그건 이해 가는데 두 명은 정규 뻘에 들어가는 애예요. 걔네들이 잘하는 애예요. 근데 왜 떨어졌지? 저는 알아요. 이거 안 보고 가서 그래요. 네, 뒤에서 한번 또 나오니까 애는 꼭 보라. 부모님은 안 보셔도 돼요. 애 보라고 꼭 하고 나가시라는 얘기죠. 자, 요게 강동 미래원 바로 여기 명일역 쪽에 있습니다. 강동 미래원 있는데 작년 2월달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걸 한번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자료실에 제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4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1학년 같은 경우는 중학교 생활과 고교 진학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2학기 때 만든 자료도 이것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 블로그에 있는 건데요. 요거는 제가 쭉 진로 진학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했던 그 부분인데 출력을 하면 금방 알아요. 선생님들 카톡 보면은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문가도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죠. 영재고는 성적 안 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영재고는요 점수 원점수 보고 표준 편차 다 봐요. 거기다 뭐까지 보냐면요 안에 있는 내용 있는 교과 세특도 다 보여요. 과학고등학교 교과 세특 안 들어가죠? 다 나와요. 출력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제가 지금 이제 퇴직을 해서 우리 나이스라는 교사형 망을 못 들어가지만 그 전에 다 한번 봤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해당하는 것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요게 6월 20일 날 제가 발표를 해서 6월 21일 전에 한 학교들은 이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고 제가 6월 20일 날 설린중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또 바뀌었으니까. 바뀐 게 바로 뭐냐면 석차 등급입니다.
자, 석차 등급에서, 이거는 1학년이에요. 3학년 아닙니다. 1, 2학년에서 석차 등급이 5단계 절대평가에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전 과목이에요. 중요한 거. 전 과목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내신의 분별도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떨어질 거예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가 조금 유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해졌다는 거지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에요. 조금 유리해졌긴 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수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수능 중에서 가장 분별력이 높은 건 뭐냐? 수학이다. 그러니까 수학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사고, 예고, 국제고가 존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달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저는 뭐 국제 외국어도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렇게 되면 그 외국어가 사립인데 외고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면 국립에서 받아주면 되죠. 예, 근데 그걸 받아주겠어요? 전 사립에 있다가 왔으니까 아는데 그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제가 3년 내에는 안 된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학습,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 서술형, 논술형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공부 많이 해서 내신 성적이 우수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수행평가가 보통 30에서 40% 이상을 반영해요. 이거는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내신 성적을 키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온라인이 많이 붙었고, 자, 요게 1학년하고 3학년하고 1, 2학년이 바뀐 겁니다. 선택 과목이 융합 선택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세 가지가 들어갔다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중학교 1, 2학년들이에요. 과목이 국어, 이제 국어, 수학 똑같습니다.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목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한 분이 미리 제가 이제 질의받은 중에 하나,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에요. 그러면 3학년 때 가서 이 과목을 갖다가 다시 배워야 되죠. 그런데 누가 유튜브에서 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관없다, 재수해도. 왜? 통합사회, 통합과학 똑같은 거 아니냐. 달라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교육과정이 바뀌면 성취 기준이 바뀌면 전체 내용이 바뀝니다. 일부가. 제가 지금 교과서 쓰고 있고 마지막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교과서 마지막 부분 제가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거나 똑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제 하는 거, 요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건 말씀드리고, 일반 선택 있으니까, 이거는 뭐 선행학습 못 합니다. 왜? 아직 책도 안 나왔어요. 책은 내년 9월에 나와요. 9월에 채택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등급부터 5등급이 이제 5등급을 나눠줬어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등급은 10%, 2등급은 24%, 3등급은 32%. 이거 데드라인이죠. 네, 원래 2등급에서 데드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서울 수도권은 2등급이 데드라인이고, 이렇게 5등급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표준 편차는 안 들어가지만, 분포 비율하고 평균하고 원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맞춰서 하면 돼요. 요번에 발표 안 된, 모르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냐면, 대학의 자율권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 하든 알아서 너희들이 하라. 해서, 아직은 이제 물론 뭔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기존의 2등급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3.5등급이 2등급입니다. 여기가 데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4%가 대학 4년제 가는 데드라인이다. 라고 보시면은,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개편안입니다. 국어하고 이제 공통. 근데 여기서 틀린 게 국어는 똑같죠. 물론 조금씩 내용은 바뀌겠지만 수학은 수학 1, 2가 없어졌어요. 2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가 없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쉬워지겠죠. 쉬워져도 이과 성향 학생들이 수학을 거의 다 먹어갈 거예요. 지금 70%, 80% 상위권은 다 이과 애들이 먹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과 침공이라고 했잖아요. 문과 침공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인데 물리 1, 2, 화 2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는 아마 그냥 내신에서 커버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요거에 시바 수업, 미적분 투와 기하를
넣어야 된다고 대학에서 무진장 요구를 해요. 이걸 안 넣으면 이과 애들은 이 학업 능력이 유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심화 수학은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넣게 되면 사교육이 너무 커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고교학점제 어렵다고 해서 고교학점제 굉장히 쉽습니다. 고교학점제 10분이면 하는데 저보고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래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말씀을 갖다 드리면 제가 오늘 한 3번, 4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 포인트예요. 뭐냐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이 기본 공통 과목을 바탕으로, 1학년 때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가 중요한 게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 자, 과목은 누가 선택하죠? 자신이 선택하죠. 어느 과목을 선택할까요? 우리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때 수강 신청할 때 어떤 과목 신청하죠? 점수 따기 좋은 과목. 그럼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까 했잖아요.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 포인트예요. 네. 고교학점제는 뭐냐면요, 우리 대학 학점했잖아요. 대학교 때 학점 수강 신청한 게 고등학교로 내려왔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게 학점과 건데요. 여기 한번 구사학번도 계셨을 거예요. 구사학번은 수능 2번 봤죠. 여름에 한번 꼬딱하시는 분은 맞아요. 저도 그래 죽는 줄 알았어요. 여름에 갔다가 여의도 고등학교 갔는데 약시 학생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학생들인데 5명밖에 안 봐요. 그런데 무진장 더워요. 여기 안 보이니까. 근데 여름에 넥타이 메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넥타이 메고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겨울에 또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2번 보고 계속 변화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부모님이 다니실 때는 단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몇 달이냐면 220달이 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당 220시간 한 거예요. 그게 204단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192로 바뀌면서 단위가 학점으로 간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위 학점은 똑같은 거고요. 수학이 일주일에 3시간이면 3단위 3학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시간이 줄었어요. 12시간이 줄었는데요. 12시간이 줄었으면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7교시 하는 날이 이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 되게 좋아하죠. 네. 그러면 논다고 생각하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다른 학교나 온라인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드러나요.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대학을 못 가죠. 이런 차이예요. 이런 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과목 선택이 가장 중요한 온라인 수업이고 공동학습이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진로 학업 설계에 대한 얘기를 상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요. 그런데 4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학년 4월 달에 뭐가 있죠? 중간고사. 인생의 가장 지대한 시험입니다. 거기서 뻥 치면 그 다음부터 헤어나오질 못해요. 우리 선생님 아들이 의대 가려는데 그때 시험 1등급 못 받아서 지금 의대를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진로 설계하라고 선생님이 계속 쪼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들어오질 않죠. 그러니까 망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미 진로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 이거 신경 쓸 게 없어요. 7월 달에 수강 신청을 합니다. 제가 선사고등학교 수강 신청 가족 동신문까지 다 받았어요. 우리 저 후배가 있어가지고 다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7월 때 수강 신청해요. 그러면 그 수강 신청 과목은 뭐냐? 2학년 때 배울 일반 선택을 합니다. 일반 선택을 해요. 근데 그 과목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그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신청해야 되니까 말로 얘기하면 내가 계열을 못 정하면 과목을 신청할 수가 없죠. 하도 나중에 바뀌면은 그때 얘는 전공에 적합성이 없는 애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미 진로 설계가 돼서 계열을 선택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수 미수는 신경 쓰지 마세요. 3학년은 없고요. 1, 2학년은 미수가 있습니다. 출석률 3분의 1, 성취율 40%.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수 안 시켜서 졸업 안 시키겠습니까? 방학 때 남겨서 공부시키죠.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고 이건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공유 캠퍼스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에 공유형, 거점형, 온라인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거점형이에요. 이거는 어느 지역 상관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동북고등학교, 문정고등학교를 한번 여기 가면 이모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의 동부에 원목고등학교를 한번 했어요. 이건 어느 학교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지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 없는데요. 보면은 고급 수학 1을 한대요. 2학년 때. 그러면 가서 들어요. 그러면 고급 수학 1을 왜 듣느냐? 우리 학교에는 그런 과목 자체가 별로 없고 내가 원하는 계열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원해요. 그래서 듣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학교가 있어요. 보면 주말에 있기도 하고 방과후에 있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 사정에 가서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이거 찍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예. 오시다가 다 바뀌어서 제가 오늘 하는 저 대학 입시들이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그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시행 계획이. 그러니까 오늘은 느낌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제 영상에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보시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지역에서 동북고등학교, 동북하고 잠일, 여기도 그 다음에 방산, 오금, 가락, 이렇게 문원, 이게 네 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한대요. 자, 어떻게 운영하냐 보면 밑에 소파에 가락고, 오금고, 방산고등학교, 세민, 시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은 여기 이런 과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대원여고에서요. 국제관계와 국제기구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듣냐면 대원여고, 대원고, 광양고, 건대부고 네 학교만 들어요. 언제 듣냐? 목요일날 오후에 2시간 듣던가 토요일날 오전에 2시간 듣던가. 그러면 이날은 네 학교는 목요일날 오후 수업이 7교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같이 자체에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 못하는 걸 옆 학교에서 개설해서 몰아서 개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온라인은 이제 뭐가 있냐면 시골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데는 선생님도 없고 학생도 적어요. 그럼 과목 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자, 우리 아까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내가 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선택 과목이 바뀌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바로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공동교육 과정에서 이걸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근데 처음부터 잘 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건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으면요.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치료과에서, 심리학과에서 원하는 과목은 이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을 하면 이렇게 돼요. 1학년은 공동이기 때문에 1학년은 다 똑같죠. 네, 그러니까 한 반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2학년, 3학년은 다 틀리죠. 선택 과목이니까. 다 틀려서 이 가운데가 뻥뻥뻥 뚫리는데 이렇게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 신청 못하죠. 애들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밑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 학생도 서로 다 틀리고 수업마다 어느 수업은 학생이 많고 어떤 수업은 학생이 적어요. 1등급이 나오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14명인데요. 14명이 안 나오면 폐강을 하던가 아니면 등급을 안 매도 돼요. 학교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그 다음에 과목 선택, 오늘 또 얘기합니다. 과목 선택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데, 보면 공동교육과정이잖아요. 공동교육과정인데 뭐가 1학년 때부터냐? 아니에요. 1학년 때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계열을 안 정하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야 된다는 거고, 자, 우리 애가 진짜 국어, 영어, 수학을 A를 받고 왔어요. 그러면 몇 등급일까요? 9등급에서 봤을 때. 자, 어머님들은 애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A만 갖고 와서. 근데 갑자기 3등급으로 맞고 들어왔어요. 너 왜 그러니? 어디 이상하니? 아니에요. 걔는 원래 3등급이었어요. 왜? A를 갖다가 주는 게 보통 30%에서 40% 줍니다. 40%가 4등급이에요. 맞다. 그러니까 애는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몇 등급이냐는 지금 잘 봐셔야 되는데 이게 EBSI입니다. 가능한 한 3학년들이라서요. 1, 2학년들은 해봤자 이게 3학년 전 과정이기 때문에 1, 2학년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3월달 국영수 전국 학력고가 3개 학년을 풀어보면 애가 전국에서 몇 등급인지가 딱 나와요. 그래서 3등급 안에 정도 들어가는 애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 성적 관리하는 게 좋고요. 7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은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거 안 하면 3년 동안 그냥 잠만 자요.
왜 애들이 잠만 자는지 아세요?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장선생님 일반 고등학교 오시면 맨날 그래요. 야, 그거 왜 가냐? 맨날 잠만 자는데. 다니면 다 자요. 반 이상은 자는 거예요. 걔들이 나쁜 애들이 아니에요. 예, 걔들이 우리 엄마 그잖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고등학교 가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유는 뭐냐면요. 수학 원투는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그 5등급, 6등급 되는 애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답답하니까 눈이 감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3년 동안 자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맞는 학교가 어디 학교냐라는 얘기죠. 네, 이걸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선사 같은데 혁신학교잖아요.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상위층보다 중간 학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래 움직이고 저희가 학교도 우리 혁신학교였는데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잘 맞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수능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케어를 해야죠. 본인이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맞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단계입니다.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 수학 원투를요. 수학을 못하는데 고1 걸 못하는데 수학 원투를 해봤자 얘는 내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독서가 가장 중요하고 진로 탐색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하고 올라가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애가 습관이 됐느냐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자, 잘하는 거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거 해야 될까요? 네, 잘하는 거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애들은 지금 잘하는 게 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간의 법칙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열심히 하면 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같이 이걸 찾아가야 돼요.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워크레스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 저 풀어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뭐 순위 논리 뭐 다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좋고 여기서 알게 계열을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계열을 어떻게 한번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직업 동영상 멘토죠. 멘토. 내가 원하는 직업에 이 어떤 사람이 거의 정상급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은 애가 괜찮다 그러면 PD 받으면 학습 의욕이 생깁니다. 내가 뭐가 돼야겠다는 지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애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직업이 바로 공부를 원한다면 바로 해야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거든요. 그래서 직업하는 거는 직업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나에게 맞는 일이 뭐냐? 나는 손으로 하는 걸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난 요리하는 걸 좋아해. 나는 의술 같은 경우를 사람들을 고치는 걸 좋아해. 나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좋아해. 이런 것들이 정하면 계열이 나와요. 그러면 그 맞는 과목은 바로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과목을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학입시요. 대학입시는 지금 중학교 3학년만 확정됐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거는 CR인데 그 12월 달까지 발표한다는데 원래는 2월 달까지 발표하면 돼요. 2월 달까지 원래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되고 요거는 안 바뀔 거예요. 수시와 정시는 틀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용은 많이 바뀔 거예요. 자, 교과, 종합, 논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수능인데요. 교과는 교과 내신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거예요. 자, 교과는 내신 성적을 두루두루 뭐 학교마다 또 틀려요. 2학년 때마다 달라요. 다른데 그냥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고 뭐 문과는 사회고 이과는 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는데 지방에 있는 1등급하고 강남의 1등급을 어떻게 1등급으로 보느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최저학력을 보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을 보는데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겨요. 1학년, 2학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위층 애들은요. 수능 위에 요번에 시스템으로 보면 수학 빼고 나머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신도 옛날에 내신은 1.7등급인데 요새는 1등급이고 2등급이에요. 선상에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교과 전형도 학종에 있는 즉 면접이라든가 비교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 봐야지 알아요. 그때 가서 보셔야 돼요. 종합판이 나와요. 학종은
내가 원하는 계열에 이거 굳건하게 됐어요. 내가 원하는 계열의 과목을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 과목의 점수가 좋으면 되고 내 계열에 맞는 진로 활동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학종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상위층만 수능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능을 안 봐요. 자, 논술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로 가느냐, 종합으로 가느냐, 정시로 가느냐 하는 문제죠. 자, 교과는요, 전국은 교과가 많습니다. 지방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지방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방은 지금 통폐합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과. 어떤 학생은 군대를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가냐더니 갔다 오면 학교가 없어진대요. 지금 그런 학교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 통폐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지방은 다 통폐합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애들 아주 순진 애들이 있어요. 인구수가 줄어가니까 대학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부동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방은 분양 안 돼도 수도권은 난리가 나죠. 똑같은 얘기도 수도권의 경쟁률은 훨씬 더 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수도권은 서울이나 이런 데는 종합을 할 수밖에 없죠. 종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교과 전형은 이건 1학년, 3학년 말이에요. 공통 일반 선택인데 1, 2학년은 전체 다 내신을 다 수능 최저 있고요. 종합은 아까 맞죠? 얘기했죠. 일부 대학만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 교과학습, 행동 특성. 자, 여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세특입니다. 500자지만 6과목이면 3000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내신이에요. 내신인데 학교에서 과정중심 평가를 선생님이 적어준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논술은요. 이거 논술은 신경 쓰지 마세요. 논술은 뭐냐면 아까 제가 4등급 안 되면 못 간다 그랬죠? 근데 얘가 그 4등급도 막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해요. 2학년 가봤 2학년 2학기 때 1학기 마쳤는데 그래서 뭐냐면 한 방에 끝내자. 흑수저가 금수저로 되는 유일한 방법. 그 뭐로 하느냐? 자, 문과는 언어 논술로 가고요. 이과는 수학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대학에서 이걸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수능 최저학력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술은 거의 안 뽑아요. 적게 뽑으니까 경쟁률은 높고요. 합격률이 낮죠.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서비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좋죠. 이번에 처음으로 고대가 340명인가를 논술로 증설했어요. 올해. 그 올해 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가 왜 논술을 넣었을까? 이건 2028년을 겨냥하는 거예요. 2028년을 타기 위해서 지금 중간중간마다 시험을 하는 시험 단계예요. 그래서 2028년에 논술을 어디 교과, 비교과에 다 넣겠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시는 거고요. 자, 보세요. 학종, 교과, 논술을 보시면 교과가 내신이 제일 높죠. 예. 학종은 조금 떨어져도 활동이 많으면 되는 거고 논술은 한 방에 끝내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자, 요거는요, 실기가 중요한데, 실기를 못하는, 스포츠 에이전트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실기를 체육하는 애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뭐로 가냐? 수능이라든가, 면접을 하는데, 우리 한번 서울대 다음으로 미대 제일 좋은 학교는 어디라고 얘기하죠? 홍대야죠. 우리 학원이는 다른데 애들은 몰라요. 근데 홍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수능 100%입니다. 그 미술 해설사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거는 물론 실기는 실기를 잘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시는 무조건 수능이다 라고 공식을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시를 제일 많이 가는 학생들이 어느 학생들이죠? 재수생이죠. 네, 재수생 공부만 하면 되니까 아무것도 활동할 필요 없잖아요. 네, 되는데 서울대에서 이거를 틀었어요. 교과 평가를 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과목별 이수연학 학종하고 똑같아요. 교과 성취도를 봤어요. 이게 왜 이걸 넣는지 아세요? 서울대가? 와보니까 자 의대에 간다고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우리과는 내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우리과를 지원하려고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고대가 내년에 합니다. 올해 이제 시작해요. 고대가 하는데 고대는 그냥 내신만 보고 연대가 다음에 해요. 그러니까 서울연고대는 내신 성적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특목과 가가지고 내신한테 포기해가지고 그냥 수능으로 가는데 스카이 대학 가기는 어렵다. 자, 이게 뭐냐면 정시입니다. 여기는 강동구니까 많은데 저는 중랑구에서 왔는데 강남 애들이 이제 과외하고 하는 애들이 많고요. 근데 특목고 애들 중에서는 포기한 애들.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재수생 거예요.
재수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에서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1학년 때는 정시할 애들이 제일 낮고요. 2학년 때는 종합이 교과가 낮고 3학년 때는 종합이 훨씬 낮대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외고하고 과학 중점, 과학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대학에서 적응하는 데가 되게 잘한대요. 왜 실험도 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제일 못하는 애가 자사고래요. 맨날 암기만 하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여담이고요. 자, 브라인드 처리가 됐어요. 이제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다 안 보여요. 근데 옛날에는 자사고하고 일반고는 알았어요. 뭐 보고 하시는지 아세요? 경시대. 그 학교만의 고유한 경시대가 있잖아요. 또 하나, 교육과정에서 5%가 자사고가 틀렸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교과 세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활동 조장을 맡았고 UCC를 해서 학교 SNS에 업로드했대. 이거 학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과 세팅이에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뭐냐면 교과 성적보다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두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하고 B 학생을 한번 보세요. 자, 둘 다 석차 1등급입니다. 수업 태도가 성실하고, 대한민국에 수업 태도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 있습니까? 다죠. 기본적인 미적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석차 1등급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A를 이렇고 밑에 B는 이렇게 많을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A는 활동을 안 했거나 학교에서 안 써준 거예요. 그래서 자사고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과 세특입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종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내신은 불합리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학생들이. 자, 시 보세요. 전공 과목에 수학 노력이 들어갔다. 이 학생은 2학년 때 진로가 바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동교육과정에서 만회를 하셔야죠.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중학교 때 진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이 학생은요, 3학년 소수 과목에 화학 2를 수강하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치명타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 학교에 화학 2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죠? 성적 따기 어려워서. 이 학교에 과목이 없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에서 하면 되죠. 있는데 불구하고 수학시에서 공동과학에서 또 유산 과목 또 했어요. 최고죠. 그래서 계열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한 학생은 뭐냐? 우리 바로 계열에 들어올 의사를 원래부터 갖고 있어서 노력한 학생이다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면접에 이 공동교육과정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럼 자녀분들이 들어갈 때는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이게. 자, 직접 호기심 과정, 결과를 잘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학종이에요. 독서, 수행평가, 토론, 과제물. 애가 PPT 만든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건 다 학교의 활동입니다. 이게 바로 다 내신 성적의 수행평가에 들어가고 교과 세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사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 한 거 가져와 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한 애 같은 경우. 저는 어떤 활동을 했고요. 여기서 저의 역할은 조장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해서 과제물을 만들어 했습니다.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이 나와서 탐구 과정에서 들어왔는데 나의 성적에 이렇게 드러나게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은 앞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다. 다 나온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써주면은 학생들이 제일 적합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자, 대학의 계열은요. 이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5개 대학이 연구해서 만든 건데 학업 역량 공동체를 실러요. 공동체랑은 뭐 이렇게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이 얘가 있느냐 보는 거고 학업 능력은요. 성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1학년보다 2학년, 3학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학업 태도는 자기주도, 탐구력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의 탐구 노력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오늘 또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진로 역량이 제일 커요. 자, 똑같죠? 계열에 대한 과목을 이수하려고 했느냐? 과목의 성취도가 전국 과목의 성취도가 있느냐? 관련된 활동을 했느냐? 지금 다 정해졌죠? 지금 3번, 4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종의 그걸 과목 선택이다. 고교학점제는 교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 계열을 보세요. 인문 계열은요, 중계열이나 소계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결정되면 되는데, 자연 계열은요, 이 밑에까지, 소계열 학과까지 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3학년 과목이고 1, 2학년 과목은 11월 달에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그램 하나
자유학기 자유학기 프로그램 하나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아직 이 과목이 안 나와서 못 만들고 있는데요. 나올 겁니다. 자, 신입 때는 수학, 물리, 화학, 외국어 능력의 성취도가 좋은 학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드북에. 그러면 이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 서울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영경제에선 이런 과목을 신청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 권장 과목. 요거 아직 1, 2학년 안 나왔어요. 1, 2학년은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과목이 틀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거 아마 2년 정도 있다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의예과는 생명과학 원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에서 컴퓨터공학과는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에 가는 의예과를 못 가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이 과목을 해라. 그래야지 의예과는 안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 근데 특이한 건 문과는 없어요. 이과는 완전히 학과에 맞춰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과까지 정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워크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제가 요거 이제 할 겁니다.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금요일 날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할 거예요. 여기 자 찾아봐라. 그리고 QR코드 주면서 찾아서 한번 보고 이렇게 너희가 원하는 계열이 뭐냐, 적성과 흥미가 뭐가 냐 직업은 몰라도 돼요. 직업은 어차피 바뀌니까. 아니면 넌 직업으로 찾아봐라 해서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학생들하고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요거를 미리 하고 올라가면 안 올라오는 학생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셔서 이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직업을 한번 볼까요? 초등 빼고요. 중고등학교는 교사가 1입니다. 초등교사가 1이고요. 근데 아마 요번에 바뀔 거예요. 좀 시대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근데 뭐 교사가 1인 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과학자, 연구원 이게 올라가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공무원은 거의 다 떨어졌죠? 예. CEO가 직업인지 모르겠는데 직업이에요. 직업이래요. 저 찾아봤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고등학생의 4위가 갑자기 튀어나온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아실 분이 있으실 텐데 그때 막 웃고 그랬는데 뭔지 아세요? 아, 네. 건물주였어요. 건물주가 4위로 올라왔어요. 아, 진짜 이래서 거짓말 아니고. 그래서 야, 건물주를 어떻게 여기서 하냐 그랬는데, 그러면 애들이 왜 교사말을 할까 하는 얘기죠. 제가 이제 이번에 토요일 날도 우리 중랑구 진로센터에서 학생들 데리고 이제 이걸 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변했고, 미래 사회는 어떻게 갈 거고, 미래 사회 직업은 이런 직업이 있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3시간 프로그램을 해요. 지금 한 3번째 했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써보게 만들어요. 야, 네가 알고 있는 직업을 한번 다 써봐라. 초등학교, 중학교 똑같아요. 30개 못 넘어요. 다 못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애들 그것도 몰라요. 다. 18,300개입니다. 2021년 기준. 18,300개 중에 20개만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검정 없어지는 직업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생기는 직업은 이런 직업이에요. 이게 지금 99,000명밖에 없어요. IO, AI, 바이오. 근데 앞으로 100만 명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직업을 선택하면 애가 취업도 할 수 있고 대학 진학도 좋겠죠. 이런 거죠.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AI 경쟁력,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우리나라에 40개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생기고 있어요. 다 근래 생겼잖아요. 다 근래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시스템과 이게 이제 쭉 나왔는데 계약학과라는 건데, 이게 지금 작년에 67개가 생겼어요. 새로 67개 대학이 생겼는데 문제는 하나가 있다고 학계 신문 나왔더래요. 뭐가 있냐면 교수가 없대요. 가르칠 교수가. 예,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점수가 의대가 100점 만점에 97, 98 되면 얘는 94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서울에.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미달된 데가 많이 있고요. 아직. 그런데 이런 데는 굉장히 20조 투자한 데니까, 그래서 계약학과는 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로 가고 SK 하이닉스로 가는 거예요, 직접. 거기서 맺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이 20년 만에 들었는데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첨단 산업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데 관심. 근데 우리 애는 문과 성향이에요. 그래서 문과 성향에도 사실은 아까 그런 데 별로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회계사 없어지죠. 없어지는 직업이라 그러는데 자산운용관리사가 없어질까요? 그건 안 없어지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요새 애들 되게 프로파일러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존재합니다. 법률도 존재하는데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갈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직업은 생기고 없어지는데 그건 수요에 따라서 생기는 거다. 그럼 미래 사회의 수요가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그걸 판단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소프트웨어 전형 나온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요 9등급에서 상위 3등급 이게 서울 하위권, 수도권 상위권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갈 때 성적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라고 그럽니다. 안 변합니다. 2등급 올라가는 11% 올라가는 애들이 전체 3%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데 애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습 의욕이 있을까? 학원에 앉아있는데 왜 앉아있는지를 모르고 앉아있는 학생들이 많죠. 그 다음에 학습 전략, 나한테 맞는 전략이 있을까? 그 다음에 학습 계획을, 습관을 잘 들었냐? 자, 이건 뭔지 알죠? 복습이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복습을, 망각 복습이죠? 꾸준하게 복습을 하고 있느냐? 요거 이제 우리 시간 되면은 제가 학생들한테도 여기 해줄 거예요. 학습법하고 얘기해 줄 텐데, 자, 이제는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시범 강의하고 집단 토의하고 실제 해보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교과 세특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 중심의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중요하고요.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습니다. 이 공부법을 만들어야 돼요. 뭐 오답 노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가지고 좋고,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는 공부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애가 자사고 안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고 보내세요. 걔가 거기서 기죽는 것보다 일반고 와서 일반고에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거든요. 내신 성적을 해서 그 다음에 수능이 만약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서 하면 되죠. 그런데 애는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집에 능력이 돼요. 그러면 얘는 보내는 게 좋죠. 왜? 걔들이 왜 그 학교를 가느냐면 그 학교는 수능의 최저학력마다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애들이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상위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 아버지하고 그런 사이가 안 좋다던가 뭐 내가 쏟아낸다던가 배제고등학교 같은데 여기 사립에서 많이 갈 거예요. 기숙사고 안 가는 학생도 있다고 하긴 해요. 여기서 그 자기 만든 거를 요거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블로그 한번 보세요. 자, 이게 거의 1시간을 했는데 벌써 많이 지났네. 모임은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교육감 선발은 이제 등록금이 없는 데고 학교장 선발은 등록금이 많은 데겠죠, 당연히. 근데 정기고등학교는 그럼 왜냐면 학교 대비 뽑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정기고등학교는 무조건 하나만 씁니다. 그 다음에 붙으면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서울미술고, 연강, 관악예술고 같은 경우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학교가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재고등학교는 그 조기 입학이 있으니까 조기 입학한 학생들은 조기 졸업에 대한 규정을 가야 되고, 정기고등학교는 무조건 하나만 씁니다. 하나만 쓰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마이스터 고등학교 떨어지면 특성화 고등학교. 여기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제일 가까운 데가 수도전기 공고하고 서울 로봇고등학교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미림은 요번에 남녀공학 됐습니다. 마이스터는 그 멀기 때문에 멀어서 기숙사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마이스터 떨어지면 특성화 간다고 하는데 학교가 마이스터가 특성화가 날짜가 지방은 틀려요. 그래서 틀리다고 같이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요 일반고 원서 쓸 때 같이 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추가 모집을 가기 위해서 일반고 쓸 때 일반고 원서를 안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간혹. 근데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올해는 제가 보기엔 추가 모집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쓸 때 일반고 원서 쓴다라고 머리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어느 선생님이 카톡에다가 올리셨는데 저 그때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요 이렇게 올렸던데 진짜 그거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자, 요거는요 자사고, 국제고, 외고는요 단점이 1단계 두 학교를 못 씁니다. 두 학교를 못 써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저기 과학 중점이 옛날에 좀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낮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하고 이중지원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학부모님은
저 자사고를 내가 가고 싶은데 떨어지면 과학 중점을 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있어요. 그거 제가 봐요. 뭐냐면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가 쓰면요. 뭐가 있냐면 요새 과학 중점이 미달이 많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 추가 모집을 받아요. 그런 방법. 1학년은 공통과정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고, 이중전의 사례에서는 아까 다 얘기했고요. 여기 공주하리고 같은 경우 이제 거창고등학교 이런 데는 괜찮은 학교인데 후기고등학교, 일반 후기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이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중전에 걸리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의 성적을 그 학교에 갖다 줘요. 그럼 그 학교에서 판단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합격하면은 원서를 내고 안 합격은 합격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중지원에 가는 사례가 있어요. 영재학교는 상관없다 그랬죠. 영재교육법이니까. 근데 우리 애들 참 노망이 있어요. 춤추고 연애하는 애들 한림예술고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한림예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한림예고 서공에 미라토 고등학교 세 학교만 하더라도 하나만 붙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난리치고 작년에 붙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10대 1이 넘었어요. 거기 난리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니라토 고등학교하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이중전에 걸립니다. 이건 안 되고요. 한림예술고등학교는 영재교육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중전은 안 걸립니다. 안 걸리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한민고라고 혹시 군인 자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민고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파주인데 거기 뭐 기숙사생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방법이 있고요. 요거 좀 하지 마세요. 꼭. 뭐냐면 자사고이고 예술고등학교 다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요. 온라인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접수 완료했는데 아이씨 다 취소 난 안에 안 가. 그리고 여기 갈 거야. 하면 이중전에 무조건 걸려요. 이거는 전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시고, 여기는 전부 다 자기수도 학습이 있는데 마지막 과학 중점과 교과 중점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외고 혹시 국제고등학교 간 학생들은 영어만 보는데요.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국어와 사회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저는 이제 외고 선생님한테 강의를 직접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B가 어디서 잡습니까? 그랬더니, 요거는요, 그 학과의 경쟁률을 보시면 돼요. 1.7대1까지 상관없는데, 1.9대1, 2대1 넘어가면 그때부터 B가 작동을 합니다. 네, B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2학년, 3학년 2학기에서 걸렸냐? 3학년 1학기 걸렸냐? 이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면접 대상이 됐다 그러면 국어와 사회는 성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서울형 자사고는 여기 배재고등학교 아무것도 못 봐요. 성적에 관계되는 교과 세특 아무것도 안 봐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저 들어가봐서 2번 가봐서 하니까 안 보여요. 서울의 자사고 여기는 뭐 상상고 이런 데는 다 교과 세특이 2학년까지 다 보입니다. 그 전과목 들어가고 여기 과학고등학교 수학과학이지만 교과 세특 다 보여요. 자 보세요. 자사고 일반고 똑같죠? 이거 외고는요 선택이 아니라 전공입니다. 그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그쵸? 제가 이제 명동외고 가서 이제 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여기 혹시 의대 간 학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대는 간 지가 15년 넘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은 상담하고 그래요. 선생님 저 외고 가려는데 너 대학은 의대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학이 다리수가 적고요. 두 번째는 과학이 적은데나 과학은 방과후 학교도 없어요. 학교 자체. 그런데 1, 2학년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통사회 공통과학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방과후 안 하겠어요? 공통과학은 당연히 하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아마 1, 2학년은 외부에서 의대 가는 애가 나올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장담 못 하겠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강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고하고 과학중점 과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까 무슨 얘기했죠? 외고 애들 내신이 딸리는데 불구하고 학종에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과거도. 그쵸? 이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워낙 풍부하게 잘 돼 있어요. 자기소개서 받다. 영재고등학교는요, 거의 원점치를 다 본다고 했죠? 제 그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개 중에서 하나만 보는데, 서울 영재과학고등학교는 서울에 25개 곱하기 2,
그러니까 50명을 뽑는데 120명 중에 50명을 서울에서 뽑아요.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서술력 지필평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요. 영재고등학교는 조기 입학이 있죠. 조기 졸업이 없어요. 과학고등학교는 조기 입학을 하는데 조기 졸업이 있어요. 근데 서울대는 조기 졸업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대는 카이스트를 많이 가는 이유는 성적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제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보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면접평가에서 수학과 과학이에요. 원래는요 그 면접을 볼 때 꼭 없는 게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학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거 학원에서 얘기해도 뭐 학원에서 미적분하고 막 나가 그 얘기 듣지 마세요. 안 나와요. 두 번째는 근데 교과 지식을 못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요.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상산고, 그 다음에 민사고, 청운고등학교. 이 5학교는 교과 지식 물어봅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고 나머지 학교는 교과 지식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관 문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 왜 그 영재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는 의치한인데 못 가는 거 아시죠? 의치한인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려고 하는 학생은 어떻게 가냐면 일반고로 가서 전교 1등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자사고에서 수시 한번 하던가 아니면 정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그 다음에 과학 중점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선행학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기출문제 이거예요. 네, 창의사고 문제예요. 창의사고 문제지 선행학습. 그러니까 심화과정, 수학과 과학의 심화과정을 이수한 정도의 학생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경쟁률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요거 보세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데 오른쪽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세화여부터해서 배제가 한 27위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대부고, 하나고, 상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고 중에 대원예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예고는 뭐 부동의 일이니까 근데 한국 디미고라는 데를 처음 보셨을지도 몰라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대학 가는 학교를 세 학교를 꼽아준다면 한국 디비고 그 다음에 단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남학교입니다. 한티역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요 세 학교는요 한 30-40% 되는 학생들이 가면 소프트웨어로 대학을 4년제를 갈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화면 항상 학교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대학 취업과 상관없이 대학을 완전히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학고등학교는 실험 실습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계 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가요. 전국 단위 가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데 여기 보면 중학교 내신 성적이 40%고 그 다음에 서울미술고등학교는 실기가 40%니까 내신이 60%입니다. 근데 예술계 고등학교에 줄에서 가죠. 서울미술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이동에 있는 체육고등학교는 특별전형은 이제 뭐 전국대 입상장. 그 다음에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체력검사하고 보는데 교과서인데 여기 종목이 있어요. 우리 학교의 학생 하나가 키 조그만 여학생이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자기가 글로 가고 싶대. 그래서 너 누구하고 치자 했더니 아빠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쟤는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무릎 관절 나가고 고관절 나가고 다 나갔는데 근데 우리 옆에 학교에 그분이 방과학교 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좀 배워라. 근데 얘가 여길 가고 싶대요. 딱 봤더니 여기는 배드민턴이 남학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창덕여고 우리 집사람 나온 학교인데 제가 보석 나왔거든요. 창덕여고 거기는 배드민턴부가 있어요. 요거 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특기자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학생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입니다. 인적성 검사가 있고 내신 성적이 반영됩니다. 일반 전형은 50%, 특별전형은 30%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 단위로 가는데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요새 이렇게 많이 생겨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장인이 되는 거거든요.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나와봤자 보통 8년 이상 못 버티던데 이 학생들은 거의 30년 연봉 1억 돼가지고 장인인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졸업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근데 3년 있다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이파이브 쭉 보시는데 특성화는 전국 단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냥 일반 전형은 내신 있는데 일반 전형은 거의 안 뽑습니다. 그래서 뭘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봉사활동을 올해 제가 다 봤거든요. 만점이에요. 근데 면접이 60점인데 면접이 중요하고 출석은 미인정. 왜냐면 코로나 때 미인정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실기는 예체능이 있는 학생들만 봅니다. 자, 요게 대학 가기 가장 쉬운 전형입니다. 야간에 다니는데 고대만 주간에 다녀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이 복수 이중 지원 되기 때문에 간단해요. 근데 거의 다 그냥 원서 넣으면 갑니다. 조건은 뭐냐? 직장생활 3년이에요. 5일 이상 기업체 직장생활 3년 하면은 이 학생들은 어떡하냐? 면접 받고 갑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가 좋으냐면요. 3년을 직장 다니고 4년을 야간에 같이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을 다녀요. 그러면 7년 있다 만약 이직을 하면 학력과 경력을 같이 가지고 가죠. 그런데 학력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죠. 그쵸? 내가 갈 수 없었던 학교를. 이게요. 남학생은 군대 경력도 인정해 줍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달라요. 자, 요거는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특성화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한 10점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의 수능에서 수능 100%에서 얘들은 정원 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만 경쟁하니까 그래도 학교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학교, 특성화 중에 레벨이 되는 학교. 근데 특성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신 등록 따고 이렇게 하기가 애들이 수준이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일반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국영수가 안 되면은 거의 안 되는데 특성화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안 돼도 거의 상관이 없어요. 리셋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리고 시험 나오는 것도 과외 필요 없이 학교에서 하는 거 거의 다 나갑니다. 자, 공무원 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3.5대 1. 요즘 공무원이 떨어지긴 했지만 35대 1. 기대 떨어지고 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공사. 이게 무슨 방송공사 이런데 이거는 10%를 의무적으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들어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조사해 놓은 건데 혹시 뭐 관심 있는 군 특성화라 해가지고 직업군인 되는 남학생 직업군이 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보면 국경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데 스마트 펫 경영과 이 신여사에 가깝잖아요. 여기서는 동물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웹툰 이런 데가 쭉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제가 참고하시라고 제 블로그에다가 특성화고 방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 요리 쪽하고 제가 전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 있는 애가 보면 애들은 굉장히 열심히 자기 직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6, 7등급 같은 경우 7, 8, 9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쪽으로 가서 대학 진학도 할 수 있거든요. 정원까지 하고 특히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뭐 의료 쪽, 의치안인데 갈 거 아니면 보건 쪽에서 의치안에는 진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문대는 내신이 100%예요. 내신이 100%이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특성화해서 가면 충분히 가거든요. 뭐 많잖아요.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뭐 보건학과 이런 것들, 치유세과 이런 것들은 내신 100%거든요. 저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럼 유아교육과는 특성화가 있어요. 그런 데서 가가지고 가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되려고 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가면 되고요. 자, 요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널려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강동 송파에도 쭉 있으니까 자기 과반 잘 맞춰 가시면 그러면 애들이 자기 적성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판단해서 보시면 좋고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여기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다음 교육과정은 1학년 똑같고 2학년 때는 전공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학교를 가면 학생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면접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뭐냐면 이 학생이 성실한가 하는 거하고 우리 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 정도만 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건 간단해요. 제가 11월 달에 우리 학교 가서 우리 학생들 면접 보러 와서만 다 불러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재능 기부한다고 해서 한번 할 건데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요. 적성, 금속과 보석 장기구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뭐 할 거냐? 이런 자격증, 보석 가공 자격증 딸 거예요. 졸업 후에 장신구 디자이너, 주얼리 캐드 쪽으로 나갈 겁니다. 3년 후에 제2자전으로 대학 갈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이러면 합격해요. 그래서 영상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학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전학을 갈 수 있으니까 그건 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아마 여기가 관심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후기고등학교. 자, 국제고등학교는 사실상은 사회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고등학교는 인문 계열입니다. 계열로 봤을 때는. 근데 서울국제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이 40%가 있어요. 굉장히 들어가는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고 같은 경우는 서울만 간다 그랬죠. 서울만 가는데 여기는 아마 거의 뭐 한영예고 쪽, 그 다음에 이화 여자외고는 그 기숙사가 있으니까 명덕도 기숙사가 있고 영어만 보는데 여기 영어가 4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어가 비인 학생은 힘들어요. 아까 같이 제가 동점자 처리의 경우는 그 학교의 경쟁률에 따라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영어에서 4점을 맞으면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어 비학생은 안 쓰는 게 좋고요. 자기소개서 면접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자사고 같은 경우 여기서 2대국어 아까 여기 지금 대강고등학교하고 아까 학생이 한대국어를 둘 갔죠. 이 학생은 면접을 안 볼 학생이에요. 네. 대제는 면접을 봤어요. 어느 학생인데 그러면 면접 보는 그 어디가 보느냐? 그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 모집이 200명이 왔습니다. 그럼 50명은 추첨으로 떨어뜨려요. 아, 얘는 진짜 억울해요. 왜? 일반 고등학교 두 학교를 못 쓰잖아요.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없고. 그러면 50명을 어떻게 하냐?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을 뽑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사고는 2박 3일 가고요. 외고는 3박 4일 동안 합숙을 합니다. 선생님이. 가서 하면요.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다 뒤져요. 그러면 이 학생은 얼굴도 모르는데 합격 여부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저는 외부에서 오고 공교 두시잖아요. 세 명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갈 때 입학사정관에 하잖아요. 대학 교수가 해요. 정확합니다. 그거를 이미.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120%가 넘으면은 면접을 보고 120%가 안 되면 추첨으로 갑니다. 미달은 당연히 다 붙겠죠? 근데 외고는 미달됐다고 다 붙는 건 아니에요. 하나고등학교는 전 과목에 가중치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체력 검사도 있습니다. 뭐냐면 윗몸 기하고 25m 왕복 달리기가 있어요. 네, 그거 통과가 기본 아주 어렵지는 않다 그래요. 기본 통과가 돼야 되니까 하는 거고 요거는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목 세트까지 볼 수 있고 3학년, 2학년 성취도를 본다라고 사회통합전형은 지금 아마 거의 했을 겁니다. 사회통합 기회인도전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건 주민센터에서 그냥 서류 띄워주시는 분. 그렇죠? 요거는 거의 100%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옛날에 자자녀가 제가 여기 옛날에 가게 할 때는 똘똘한 놈 한 놈만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3명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다만 다자녀로 30% 이상은 전체를 뽑지를 못하는 게 있지만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소득 상위 20%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재미나는 뭐 한부모가 다 이혼했잖아요. 부부 합산이에요. 그래서 만나야 돼. 그래서 돈을 만나가지고 이게 민원이 많이 나온다고 맨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추천위원회 학교에서 추천위원회를 통과하는 학생인데 자 20%는 과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마이스터, 예체능 중점학급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물론 실력이 돼야죠. 실력이 된다면 이거로 가는 게 100번 유리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 가서 갖고 있는 얘기 혹시 학교에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왕따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물론 전혀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고요.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학교 운영비하고 관계가 있죠. 미달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올해 요번에 바뀐 6월 20일 날 못 보셨지만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가 이게 미달되면 못 채웠어요. 그러니까 못 채웠는데 여기 반을 채워줘요. 국제고등학교 반, 20%의 반, 10%를 갖다 일반 전형으로 채워줍니다. 요게 올해 바뀐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조사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고, 한성고학, 세종과학 빼고는 나머지 다 미달이죠. 작년에 서울국제고만 미달 안 됐고요. 그때 일반 전형과 사회통합전형을 보세요. 차이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고 정원에는 특례 입학자인데 특례 입학은 외고는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아요. 왜? 외고는 특례로 오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반 고등학교 우리 제일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강일, 방산, 잠실에 중점학급이 있고 여기는 아마 동서고등학교, 숙문고등학교는 아마 안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교과 중점은 만약 적성이 바뀌면 한 번을 일반 과정으로 하는데
과학 중점은 적성이 안 맞아요. 과학으로 안 갈 것 같으면 학교를 전학을 가야 돼요. 이게 좀 다른 거고요. 자, 요거는 3학년만 해야 되는데 1, 2학년은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다른데 수학과 과학과 정보가 45% 이상.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수학이 많다는 건 좋은데 과학 투를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과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 능력이 안 되는 학생은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잘하는 학생이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워낙 활동이 많기 때문에 진로 활동이 워낙 탄탄하게 잘 돼 있고 실험이 많이 돼 있어요. 이 학생들은.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불리한 건 없습니다. 1학년 공통과정이니까 똑같고요. 2학년, 3학년 때 이과 계열의 학생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달수가 똑같고 3학년 때는 뭐가 다른 진로 활동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진로 3단계 평가잖아요. 진로 선택이니까. 그러니까 내신에 불리할 것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 지금 송곡여고에 미술 중점 가는 학생 있고 송곡고등학교 체육 중점, 여기서 2, 3일 타고 한 번에 갈 거예요. 저 2, 3일 타고 왔는데 여기는 미술만 보고 체육만 보고 체육 중점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실기 3가지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 미술은 학원 안 다녀도 이 학교 안에서 케어가 다 돼요. 체육은 체육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이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립이고에서 노하우가 있죠. 학생들 대학 보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보내는데 자기소개서 1500자 쓰는 걸 아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 다 못 쓴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써라. 그래 얘기를 하는데 강동 송파입니다. 자, 하이인포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 아까 했죠. 그 학교의 정보를 보시려면 하이인포에 다 들어가 보세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제외국어로 대학 간 학생은 당연히 제외국어로 봐요. 1학년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문대는 내신 100%니까 보지 마시고요. 4년제만 보세요. 제가 이 조사 다 해왔죠. 잘 조사해왔습니다. 자, 하겠는데 전체 학생 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내신 성적 따기가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목 계산하는 데 좋죠. 그렇죠? 근데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원하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고를 2학교에서 4학교 쓰는데 지원율이 높은 학교만 2학교를 쓰면 엉뚱한 대로 튀어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잘 판단해보서 하시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좋은 학교는 맞지만 우리 애가 그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애가 능력이 되면 좋은 학교로 가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고요. 능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안 본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기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가시는 게 좋고, 이렇게 이쪽 지역에 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고 배정하는 거는 그 학교의 정원의 20%를 일반 배정해요. 이 학교에서 정원의 20%를 못 배정하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2단계에서 40%를 배정하고 2단계 1수리 40%에서 2수리까지 40%를 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3단계에서 이제 갔을 때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학부모님들이 맨날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통학거리라는 데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 앞으로 이사를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저 앞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가는데 나는 절로 가고 저쪽에 있는 애는 위로 오는 거예요. 그 민원을 교육처에다 막 민원을 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30분 안에 있는 통학거리는 거의 같다고 보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단계, 2단계를 썼냐 안 썼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지방교에다가 내가 꼭 가고 싶은 데를 쓰는 게 좋고요. 다음 순위는 여기에요. 왜냐하면 40%를 커버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참고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쓸 때는 AB를 쓸 때는 경쟁률이 낮은 학교는 AB도 괜찮은데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AB 쓰는 게 아니라 AC랑 ABCD를 쓰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쓰시려면.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쌍둥이라든가 교직원 이런 경우는 이제 따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만 이제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보고, 아까 이제 하나고등학교 용인외고 있는데요. 하나하고 용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고등학교는 학생부를 많이 봐요. 용인외고는 자기소개서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상산, 현대청원고, 민사고 같은 경우는 교과 지식도 물어봅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대상자 아까 얘기했던데 요겁니다. 면접 실시 금지사항,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건 절대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징계받아요. 여기 유사도 검정 시스템 이걸 잘
저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작년에 제가 그 자사고 전형위원을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올해 정년인데 에이 그냥 가자마자 그래 너는 뭐하냐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때 나이가 제일 많대요. 교감생보다 나이가 제일 많대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어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과 나이 제일 적은 사람. 심사위에 들어가면 쉬지를 못해요. 회의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투덜거리는데 잘 갔어요. 다 봤어요. 밖에서는 볼 수 없는 거. 유사나 검정 시스템을 봤어요. 10%, 20%, 30%다 걸려왔어요. 걔들은 몰라요. 이거는 대학에도 유사나 검증이 있습니다. 표준 시위하는 거 그거 똑같아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봐요. 선행학습 유발할 것 절대 설문으로 마지막 다 조사합니다. 선행학습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학원에서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외국어등학교 영어를 하는 줄 알고 걱정 많이 했어요. 영어를 못하거든요. 영어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자기주도학습, 지원동기, 입학, 진로활동, 진로계획, 인성에 꼭 350자일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기주도학습 영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유인물에 있으니까 제가 했었던 거 나왔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한번 보시고 요거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싹 가려집니다. 인적사항. 그 다음에 출결사항은 외고는 출결이 점수가 깎여요. 그런데 자사고는 안 깎입니다. 그래도 자사고 안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세 분이 앉아있었는데 얘가 결석이 5일이에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서로 이게 얘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얘기하는데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죠. 그럼 걔 체에 맞은 거를 깔아요. 그러니까 출결이 안 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얘는 출결은 뭐냐면 성실도잖아요. 기본적으로. 맞고 진로희망은 한 3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진로희망 바뀌면 맨날 질문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로희망은 갑자기 바뀌어도 바뀐 걸로 하셔도 돼요. 거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다 보고 가세요. 한번 다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어떤 활동을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봉사실적은 유의미한 의미 있는 걸 한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독서입니다. 1학년 때부터 독서 잘해보세요. 독서는요 딱 2개밖에 안 들어가요. 책 이름, 지은이밖에 없습니다. 예,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독서 기록장이 학교마다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그걸 적어요. 그런데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면접 갈 때 꼭 읽어보고 가세요. 이게 면접 문항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넘어가고 자, 이게 자기주도 학습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학생을 우리가 파악해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부법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동기. 자사고하고요. 외고는 사립입니다. 사립에서 그 학교에 건학 이점이 있습니다. 건학 이점이 있어요. 그 어디냐? 홈페이지에 있어요. 자, 학교 특색사가 뭐 있다고 했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학교 알림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제일 좋은 거는 그 학교 설명해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서 이 학교를 지원한 동기는 이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 특색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 진로와 맞춰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로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진로하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할 겁니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인성 영역은 배려 나눔 협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배려 나눔 협력입니다.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는 리더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무슨 유랑단 했었죠? 이효리 나온 거. 이효리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여고생이 지방의 여고생이 했어요. 언니, 리더 참 힘들죠?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그랬더니 이효리가 리더는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바로 맞는 얘기예요. 요새 손흥민 얘기하면 자꾸 겸손하게 주장으로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토끼하고 보기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자는 토끼도 나쁘지만 지나가는 거북이도 나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깨워서 함께 갑니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리더의 역할을 좀 더 보세요. 나는 재미난 얘기예요. 어떤 학생이요? 외고를 갔는데 건장한 남학생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실한데요. 그래서 제 앞에서 딱 우리 사회는 상위 5%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학교는 상위 5%가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떨어졌어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자, 이거 다 나옵니다. 여기 빼고 2번 이런 거 2번 활동도 하는 게 좋아요. 학생회 활동 하는 거 좋습니다. 대필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면 압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 학생이 저한테 가져왔어요. 저는 디테일하게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왔는데 대원외고를 간다고 해서 가져왔는데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너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서 딱 한번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오빠가 외고 나와가지고 대학생인데 같이 썼다는데 말을 같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 그러면 이걸 가지고 면접을 보면 너는 어떻게 면접을 볼 거냐. 다 바꿔 싹 다 바꿔서 붙었어요. 절대 이거 면접위원이 딱 보면 냄새 난다 그래요. 냄새 난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가끔 가다 여기 강의 나가면 학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하고 싶은 방 없으세요? 그래서 저 교사예요. 그러지 마세요.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토익, 토플, 각종 인지도서 대회, 올림피아드 이거 나간 건 0점 처리되는데 본인은 몰라요. 지난번 옛날에 할 때 어떤 학생이 노보대에 나갔다고 0점 처리됐어요. 그 학생 몰랐어요. 자기는 면접 다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왜 떨어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까 했죠.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제가 심사위원 들어갔다 했잖아요. 어떤 학생은요. 제가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 만점 맞았습니다. 그랬어요. 0점. 90점 맞았다고 0점. 다 0점 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부모님의 친척 관계 이거. 우리 집은 주말마다 승마를 즐깁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있어요. 저는 승마 안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승마인데 얘 무조건 10% 감점된 거예요. 작년에 재미난 거 하나 있었어요. 또 심사에 또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오니 하나는 영국 갔다 오고 하나는 호주 갔다 오고 하나는 중국 갔다 왔어요. 세 학교 중에 하나가 살았어요. 어느 학교일까요? 중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장 갔을 거다. 근데 그래서 우리 두 애는 10% 감점됐어요. 근데 이것도 걔가 운이 좋은 거죠. 심사위원회에서 얘도 공평하게 하자 그러면 전부 다 10% 감점된 거예요. 근데 제일 억울한 애가 또 하나 있어요. 제일 억울한 그냥 강일중학교 홍길동입니다. 10% 무조건 감점. 40명 중에 2명씩 나와요. 자기 이름 얘기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예, 이거 진짜 미리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자녀분한테 꼭 보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부모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 영상에 아까 블로그에 나와 있거든요. 자, 검사장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조인의 꿈을 꿨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10% 감점된 거고 위는 다 빵점 받은 거예요. 빵점 받은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항이 4문항 보통 나오는데요. 공통문항이 2명 나오면 2문항은 개별문항, 공통문항이 하나면 개별문항 3문항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어보고요. 자, 요거예요. 자, 자기소개서를 딱 보는데 3배속으로 듣게 했대요. 이 선생님 아마 영어 선생님인가요? 저는 모르는데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 학생은 장애인의 힘든 점을 느끼는데 3시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확인 다 해요. 이게 기록을 보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본교에서 키우는 인재상 아까 했죠? 그 학교에 권학이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학이념을 꼭 보고 가시고 자유학기제 활동했던 학도들을 쫙 보세요. 작년에 이게 문제 나왔는데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얘들 코로나 때문에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랬거든요. 다른 문제를 바꿨는데 여하튼 이런 거예요. 공부를 혼자 하는 것과 친구를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공통문항은 아주 간단한 문제고 그래서 저는 문제 안 됐는데 작년에 한 문제 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아주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또 예상 문제라고 학원에서 뽑아줘요. 아니 그러니까 기출 문제라고. 기출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예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과서 행당법이라는 공부법을 사회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세요.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이유는 뭐냐?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 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자기가 쓴 거는 면접 문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그러니까 누가 써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시급한 이 학생은 사회복지사가 진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기출문제라고 얘기하고 예상문제라는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가 예상 문제예요. 거기서 다 나옵니다. 공통문항은 일반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걸 철저하게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학부모 나이스 서비스에서 쭉 보시는 게 좋고 자, 재미난 거죠. 반티를 정할 때 소수의 의견이 존중한다고 하는데 만약 소수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 밀고 나가야죠. 이러면 떨어진 거죠. 이해 가시죠? 예. 배려하는 협력이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리더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생각하시고 자 이제 얘기 다 됐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그 사전에 제가 질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자, 고교 학점제도 고등 입시중 명부, 고입 때 진로 선택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진로 선택에 대한 얘기가 선택 과목인데 1,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자사고나 특목고가 어디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이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자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잘 판단해서 가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가고자 하는 과에 필요한 과목은 어떻게 하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현 중3과 중2의 선택 과목의 변화는 아까 얘기했죠. 중2는 선택 과목이 3개고 중3은 선택 과목이 2개라고 말씀드렸고요. 통합과학, 통합사의 난이도가 학교별로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고 난이도를 보려면 이건 아직 지금 제가 2학년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있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에서 5과목 중에 한국사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는 생각 가지면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1, 2학년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고요. 강동구 고등학교에 아까 대입 성적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이 앞으로 입시에 더 유리한 건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중3의 경우 현 대입하에서 자사고 일반고 선택 이거는 이제 내신 성적이고요. 그 다음에 대입제도 변화 후 재수의 유불리점 3학년은 절대 하지 마시고 2학년은 한번 고려도 하는데 2학년은 고려하는 게 아니고 재수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정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시라는 건 무슨 얘기냐 수능을 타겟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내신을 2개를 같이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신은 유불리를 하기 좀 어려운데 수능의 비중이 많을 거니까 그때 안 될 때는 이제 정시로 가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1, 2학년 특히. 예. 현 2학년부터 학기는 학점제 내신과 수능의 비중도 수능이 좀 더 비중이 높고요. 고교할 때 고려할 사항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위권 학생은요 대학을 봐야 되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학과를 봐야 되고요. 하위권 학생은 자기 좋아하는 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상위층 애들은 대학에서 또 뭐가 있냐면 학과를 선택하면 좋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복수 전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2부터 이번에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무전공제 30%가 생겨요. 무전공제는 학종하고 관련이 없죠. 왜? 전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과로 갈지 수능으로 갈지 아직 몰라요. 그거 가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못 정하는 학생들은 무전공제로 해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돌파구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됐고요. 성공적인 고교생활을 위한 준비상 자 중학교 과정 확실하게 하고 끝나고 나서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미술 전공이 미대 진학을 고를 때 예고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 진학 시 미대 진학을 위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일반 고등학교 갔을 때는 결국은 할 수 없이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 미술 중점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는 좀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미술 중점을 가더라도요 내신 성적과 어느 정도 실기 성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는 상관이 없는데 걔네들 사이에서도 저는 집이 가까워서 아는데요. 걔네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가는 라인이 다르대요. 체육교육도 맞습니다. 체육만 잘한다고 체육불정 가면 못 가요. 내신이 커버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한 40, 50% 정도 안에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가야지 80%, 90% 되는 학생은 아무리 체육을 잘해도 대학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를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부 다 얘기 다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좀 받을까요? 예.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을까요? 끝낼까요? 예, 감사합니다.